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일부터 3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5만 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기간 동안 초중 고교 학교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밖에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의 농성, 또 홈플러스 점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정혁진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뭐 다 비정규직 문제와 연결돼 있는 얘기인데 네네, 먼저 그런 학교 것 비정규직 네네.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정부가 긴장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네. 내일부터 총파업 예고해 놨는데 네.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전체 직원들 중에 네. 40% 가까이 된다고 10명 중에 해요. 4명은 비정규직이다. 네네. 네. 그런데 일단은 학교 선생님들은 다 정규직이죠? 그 특별한 분들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 그 100년 대계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신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중등 교육법이 있어요. 네네. 그 교육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직원은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교원. 네. 교원이라고 하면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이렇게 그 교원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밖에 직원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합쳐서 교직원이라고 하는데 네. 이 직원은 대개 행정 직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교원 말고 직원. 네네. 그래서 이렇게 교직원이 되면 일단 어떤 그것이 좋냐면 네. 일단 뭐 수당도 있고 호봉도 올라가고 하는데 네.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사학연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금이 사실은 교직원들은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40%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데 이런 그 직원들을 교육 공무 직원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교육 공무 직원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계기는 네. 사실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앵커께서도 그러셨겠지만 도시락 싸갖고 네네, 다녔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네. 급식 다 맞죠? 급식을 네. 갖다가 하는데 그 학교에서 급식을 갖다가 나눠주지 않습니까? 네네. 그 급식을 해주는 분들이 뭐 요리사나 그 조리사나 이런 분들이 네네. 계시고 그다음 뭐 기술직, 사무행정, 뭐 교육행정, 심지어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이제 어린아이들까지 네. 그 봐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 분들의 수요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이 40%까지 네네. 늘어났다. 지금 총파업 예고한 게 내일입니다. 네네. 이분들 지금 요구하는 핵심이 뭔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제가 이걸 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임금 구조. 왜냐하면 정식 교직원에 비해서 임금이 뭐 현저하게 낮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좀 많이 올려달라.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전 직종 기본급 6.24% 인상. 기본급 6.24%. 네네. 네. 그 다음에 정규직 대비 이제 근속수당 같은 네. 것들이 적고, 그다음에 근속수당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설을 해달라. 네. 그다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초중등 교육법에 교원과 직원만 되어 있는데 교육공무 직원이라고 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을 갖다가 해달라. 법적 지위 인정. 네네. 네. 이거는 일자리 안정하고도 연관이 돼 있겠군요. 그다음 안정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제가 봤을 땐 연금하고도 그 연결이 되어 있을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단체 교섭의 대상으로 인정을 해달라.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요구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당국, 정부 입장은 뭡니까? 어느 정도까지 들어줄 수 있는 겁니까? 뭐 거의 들어줄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그 임금 인상하는 부분도 네. 그 1.8% 기본급 인상할 수밖에 없다. 지금 노조에서는 6.24% 요구하고 6.24%. 있는데 네네. 1.8%라는 건 네네. 무슨 기준입니까? 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공무원들하고 네네. 똑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게 1.8%였는데 네. 그런데 지금 그 공무 직원들 이분들의 입장은 뭐냐면 공무원들은 1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올랐다. 기본급 자체가 네네.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네. 그죠? 네. 그러면 똑같이 1.8% 올리면 네네. 그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요구하는 노조 측에서는 네. 사실상 임금 동결이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법적 지위나 이런 부분들도 네. 전혀 인정을 갖다가 안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요구한 상황들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 이제 총파업을 예고해 놓고 있으니까 또 급하게 교육당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1시부터 지금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방송 끝날 때쯤이면 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타결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뭐 만약 안 돼서 파업에 들어간다고 하면 네네. 3일이라고 지금 기간을 한정해 놓고 있긴 합니다만 네네. 학교 운영에는 40%나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그에 대비해서 학교나 교육당국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2017년도에도 네. 그 파업이 있었는데 하루 정도 한 거죠? 네네. 네. 근데 그때는 15,000명이 참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파로 1929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네. 그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참여할 것이다라고 하는 인원이 5만 명이니까 네. 3배가 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지난번에 2,000학교 정도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 이상의 학교에서 운영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신해서 급식도 안 될 것이고 학교 행정 같은 것들도 마비가 될 텐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뭐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고 이제 대신에 이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렇긴 하군요. 예 그런 점들을 갖다 좀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일부 학교에서는 뭐 어떤 교장 선생님은 결국은 이제 많은 수의 학생들이 그 결국 근로자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도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학부모들한테 양해를 갖다가 구하면서 그 빵이나 음료수 같은 것들 대체급식이나. 대체급식 뭐 수업도 좀 단축하고. 네, 저 어렸을 때는 빵 먹는 것도 좋아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학부모들로서는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네.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비정규직 문제로 또 갈등을 빚고 있는 또 다른 현장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요금 징수하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인데요. 고공농성을 시작했고 어제는 경찰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는? 이거는 이제 판결이 있었어요. 어떤 판결이 있냐면, 그러니까 그 톨게이트의 정식 명칭은 요금 수납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 6,700명 정도 전국에. 네. 근데 이분들이 다 그 위탁업체 소속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 한 10%, 한 760명 정도가 네. 재판을 했는데 어떤 재판을 했냐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네.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로공사의 근로자이다. 그 지위를 확인을 해달라. 네. 이렇게 소송을 갖다가 했는데 1심과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모두 근로자들이 승소를 갖다가 했어요. 네. 그래서 승소를 갖다가 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 지위 요금 인정해줘야 된다는 수납원들이 얘기잖아요. 네. 도로공사의 직원들 직원이다. 아니냐 이렇게 그 인정이 된 건데 지금 2017년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2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아직 대법원에서 가타부타 간에 판결이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로 네네. 계속 가고 있군요. 그런데 이제 그 도로공사 측에서 좋다 그러면 이제 정식 직원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대신에 도로공사의 정직원이 아니고 도로공사의 자회사의 정직원으로 그 인정을 갖다가 해주겠다. 도로공사에서 직접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맞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정규직인데 네네. 사실상은 정규직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그 수납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직은 정규직이죠. 근데 자회사의 정규직이니까 도로공사 정규직원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도로공사 측에서는 네. 여기에 있어서 이런 자회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노사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농성하고 그런 분들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노사비는 한국노총 소속의 노조만 동의를 갖다가 했고, 그러니까 이제 또 요금 합의의 수납원들 대표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군요. 네, 요금 수납원들도 좀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노총 소속의 그 직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1심, 2심에서 노조원들이 승소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래 쉽게 이렇게 판결이 나올 거면은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공사 측에서도 그런 리스크가 있고 하니까 자회사 만들어 가지고 적당히 절충을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그 요금 수납원들도 거기에 동의를 했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의미 있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네. 지금 홈플러스 이 대형 마트인데 네네. 여기서는 비정규직들을 뭐 자회사 이런 거 안 만들고 네네. 정규직으로 다 네. 채용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어떤 데냐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대형 할인점의 빅3가 있어요. 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그 중에 이제
마켓쉐어, 그 시장 점유율 2등이 홈플러스인데 네. 이 홈플러스에서 15,0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갖다 하겠다. 15,000명이면 전체 직원에서 99%라고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조금 이제 보는 그 시야에 따라서 뭐 60몇 %일 수도 있고 99%일 수도 있고 아, 그런데 그렇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입사한 사람들 중에서 계속 올라가 가지고 사장까지도 정규직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희망적인 소식인데 네네. 홈플러스가 사실 예전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어제 결정이 있긴 했습니다만 네네. 그 과정에서 상당히 힘든 일들이 많았고 네. 이게 뭐 과정이 영화로도 만들어지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카트. 맞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홈플러스는 삼성물산이 테스코하고 만들어 가지고 이루어진 게 그랬었죠. 홈플러스였는데 네. 이 홈플러스에 흡수된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프랑스의 까르프란 회사가 있었어요. 이 까르프란 회사를 이랜드 없어졌죠. 그룹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홈에버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기간제 노동자들하고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 홈에버를 홈플러스가 인수를 갖다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카트라고 하는 영화까지 만들어졌었는데 어쨌든 그런 그 우여곡절이 있는 회사가 아주 그 경영진에서 아주 큰 결단을 갖다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모범 사례가 돼서 이런 일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이슈 안전정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